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를 아직도 고유정이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앞서 뼈가 발견됐다, 여기서 유해가 발견된 것 아니냐. 그런데 모두 다 현재는 동물뼈. 그렇다면 도대체 고유정이 얼마나 신출 귀몰하게 시신을 유기했느냐라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일부 고유정이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유족 측 주장입니다. 결혼 뒤에도 형과 관련 있는 물품을 상자 2개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었다. 형의 머리카락, 손톱 조각 하나라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실제 무엇을 보관했을까? 본인이 죽인 전 남편과의 연애 시절 편지, 본인이 찢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서로의 영문 이니셜이 새긴 커플링. 아니, 새로 결혼했는데 왜 이런 걸 보관하고 있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보관한다는 거예요. 범행 장소 및 장면을 찍은 휴대전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고유정이 범행 시각이 담긴 사진과 시계와 또 전 남편의 신발이 같이 나란히 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관을 해두고, 그리고 수면제를 타서 먹였던 그 칼에도 고유정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유가족들은 시신의 일부도 고유정이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유족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시신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의아한 상황인데 유족들의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적어도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시신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이 고유정이가 지금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점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커플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 편지 중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화가 나서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도 다 보관을 하고 있었고 또 특히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자기 생활을 일일이 기록을 하거나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습벽을 갖고 있는데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 상대에 대해서 엄청난 적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물품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범행에 쓴 그 범행 도구 같은 경우는 유기하거나 또 딴 데 숨기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인이 사용했던 그 흉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청주에서 체포 당할 때 압수를 당했거든요. 그것을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 같은 것도 시계라든지 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범행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게 여행용 가방 같은 것도 다 찍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어느 정도 시각화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강박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유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혹시 워낙 이제 시신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상당히 좀 이상해요. 범행 흉기도 도구도 본인이 갖고 있다가 체포됐고 경찰 수사당국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고 씨가 찍어놓은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담긴 USB도 수십 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헤어진 연인의 커플링과 사진을 보관한다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족들도 억울하다. 현재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유정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처리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경찰이 최종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치밀하게 잘했는지와 별개로 그 후에 이 사건이 중요하게 보도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상 공개될 정도였죠. 따라서 그 후에는 경찰이 면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더욱더 성실하게 이제 범행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정의 자택 또는 고유정의 친지의 자택 등을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신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즉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논리적인 추론 또는 그동안의 어떤 고유정의 행적 또한 다른 범죄와의 유사성, 전례 등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현재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유정과 그리고 현 남편의 대질 조사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수사당국, 현 남편, 고유정. 바로 고유정의 의붓 아들의 의문사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강력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살펴보시죠. 눈물 범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붓 아들 사망 관련 고유정과 현 남편의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고유정이 세 차례의 수사기관과의 조사에서 의붓 아들이 내가 죽였다는 여론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눈물로 강하게 부인하고 호소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남편 살인 혐의와 달리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한다.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눈물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눈물과는 별개로 냉철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 교수님 고유정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남편을 죽인 것과 관련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본인이 체포당할 것을 예상했듯이 생각보다 빨리 잡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에 제대로 협조를 안고 있다가 의붓 아들의 의문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갑자기 여린 여성의 그리고 굉장히 모성이 많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고유정이 적어도 이제 그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분리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과연 이 눈물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고유정의 어떤 행태를 보게 된다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그 의붓 아들의 살해 사건과 연관돼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냐? 이 의붓 아들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현 남편이 지금 과실치사 사건으로 해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멸실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본인이 의붓 아들과 연관돼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구상하고 있던 모든 이 기초의 틀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럼 계획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현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우발적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리시켜 놓고 아닌 것으로 몰아가고 난 뒤에 전 남편과 관련된 사례는 우발로 연결시키는 것이 고유정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머릿속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유정의 생각은 이 의붓 아들과 관련돼서는 자신의 어떤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오늘 고유정의 대질 조사 결과를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